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제가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남편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남편과 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관련 봉사를 즐겨하는 제게 지인이 추천해준 봉사 모임이었죠. 주말에 한 번씩 참석해서 봉사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열심히 청소를 돕는 낯선 사람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남자 누구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은정 씨 저번에 안 와서 모르지 참. 저번 모임부터 함께 한 분인데 되게 열심히 하시지. 은정 씨만큼이나 동물 생각을 끔찍이 하더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 한번 나눠. 처음 들어온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남자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 남자는 유기견들에게 다정히 말도 걸어주고 빗질도 하고 또는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들 곁에 다가가 음악을 들려주는 등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자꾸만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나중에는 함께 산책하러 나가게 되었고 관심이 가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번 모임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저번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뵙는 거라 인사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번 모임부터 함께 하게 됐어요. 모임 활동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거면 저도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동물 참 좋아하시나 보네요. 산책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보다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처음 만난 것 치곤 제법 말이 잘 통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외모도 깔끔한 것이 점점 관심이 가더군요. 봉사를 다 마무리하고 회원들과 함께 회식하러 갔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니 제법 그 남자와 더 친해지게 됐죠. 재미있는 분위기에 술을 좀 마신 저는 술을 깨려고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따라 나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까 술 많이 드시던데. 네, 안 그래도 술 좀 깨려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말이 잘 통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가 재미있네요. 아, 정말요? 안 그래도 저도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연락하고 지낼까요? 대화만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도 제게 호감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표현하더군요. 저도 그런 남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비록 첫 만남이긴 해도 호감으로 꽂히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저도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는데 잘 됐다 싶어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도 자주 하고 따로 만나서 식사하거나 가볍게 술 한잔하기도 했죠. 그렇게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우리 친정엄마는 사위 잘 얻었다며 참 좋아하셨습니다. 남편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위 얼굴 보며 사진 잘 나왔다고 자주 살펴보셨어요. 엄마, 그렇게 사위가 좋아? 좋지 그럼. 아무리 봐도 내 사위가 최고지. 내가 생각해도 내 말이 맞지 않니? 성격도 좋고 외모도 깔끔하고 거기다 너한테 잘하잖아. 직업도 그만하면 나쁘지 않고 거기다 김서방이 얼마나 기특하니?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학비랑 용돈도 아르바이트해서 보탰다며. 성실하고 착하기까지 한데 안 예뻐하고 배겨? 내 딸이 남자 하나는 잘 만났지. 우리 엄마는 남편을 처음 본 날부터 첫인상이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더 좋게 보셨죠. 남편도 장모에게 귀염받는 것을 잘하는지 더욱 살갑게 굴고 엄마를 잘 챙겼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잘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더욱 시어머님을 살뜰히 챙기려 노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길래 궁금해서 물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중얼거려? 아, 자기야, 이거 봐봐. 이 차 멋지지 않아? 응? 왜 저 차네? 멋지긴 하다. 그런데 갑자기 차는 왜 보고 있어? 그냥 핸드폰 보다가 있길래 구경하는 거야. 아, 나는 언제 이런 외제차 한번 타보냐? 왜? 자기 외제차 타고 싶어? 당연하지. 남자 중에 외제차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쓸만하잖아. 쓸만하기는 국산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차 바꾸려고. 타고 다니는 차가 연식이 좀 되기도 했고 우리 아이도 낳으면 큰 차 필요하잖아. 아이고, 문제없이 잘 타고 다니면서 뭘 5년은 더 타고 다녀도 되겠다.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차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 비싼 만큼 유지비도 오르는 거야.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하자. 알겠지? 좋은 차를 보면서 바꾸고 싶었는지 나중에 차 바꿀 생각을 미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희망을 사전에 차단했죠.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보태라며 큰돈을 주셨지만 저는 돈이 모이면 어느 정도 되돌려드릴 계획이었고 남편도 동의하였기에 열심히 돈을 모아야 했죠. 그래서 좋은 차를 거들떠보지 않도록 남편에게 단단히 이야기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뒤로도 외제차나 값비싼 국산차 사진을 보면서 바꾸고 싶은 티를 종종 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친정에 갈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의도치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에게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장모님, 요즘 제가 관심 있는 차가 있는데요. 혹시 이 차 아세요? 응? 차? 어디 보자. 아, 이거 외제차네. 어때요, 장모님? 되게 잘 나왔죠? 이게 이번에 나온 신형인데 차가 아주 좋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좋아 보이긴 하네. 우리 사위 차 바꾸려고 살펴보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실은 나중에 아이도 생기면 더 큰 차가 필요하니까 바꾸고 싶었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뭐. 응? 아니, 왜 바꾸는 걸 반대해? 자기야, 여기서 왜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그리고 엄마, 우리가 이런 외제차 살 돈이 어딨어. 그 돈이면 더 의미 있는 곳에 써야지. 나중에 정말 아이 생기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차에 돈을 써? 지금 사용하는 차도 괜찮구먼.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저번에 김서방 차 보니까 오래 타고 다닌 것 같더구먼. 엄마, 차가 오래됐건 그게 뭐가 중요해.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지금부터 몇 년은 더 탈 수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면 이왕 이번에 좋은 거로 하나 장만해도 되지 않겠어?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하더라. 좋은 차일수록 더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겠지. 보니까 우리 김서방은 이미 이 차에 마음이 홀랑 뺏겼구먼. 아, 그래도 안 돼. 바꿀 때 되면 그때 가서 바꿔야지. 뭐하러 잘 타고 다니는 차를 바꿔? 어이구, 누가 내 아버지 딸 아니랄까봐 열심히 아끼고 살아. 아니, 쓸 때는 좀 써야지. 아이고,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우리 딸이 이래.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김서방 차 바꿀 때 돈 보태줄 테니까 좋은 걸로 바꿔. 알겠지? 네? 정말요, 장모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차 바꾸는데 돈을 보태줘?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그것도 난리냐? 넌 신경 쓰지 마라. 내 사위한테 내 맘대로 돈 쓰는 거니까. 우와, 우리 장모님 최고. 제가 이래서 장모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참, 장모님, 요즘 어깨 안 아프세요? 제가 또 안마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바로 안마 들어갑니다. 어깨 힘 빼시고. 시원하세요, 장모님? 그럼.
누가 해주는 건데? 딸이지만 애교 없고 무뚝뚝한 저와 달리 남편은 애교도 많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엄마의 사위사랑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걸 아는 남편도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더 귀염받고자 노력하였죠. 이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많으니 더 애교 피웠던 것 같네요. 아무튼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친정엄마의 그늘이 없으니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왜 뜬금없이 우리 엄마한테 차 이야기를 꺼내? 아니, 왜 또 그래? 그냥 내가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생각난 김에 보여드린 것 뿐인데. 다른 생각 있었던 건 아니고? 너 혹시 나한테는 국물 없는 거 아니까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자동차 바꾸려던 거 아니야?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람 서운하게. 내가 뭐 장모님 등에 업고 기세등등 한다는 소리야? 맞잖아. 나한테는 절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바꿀 때야? 얼른 돈 모아서 엄마한테 도움 받은 거 갚아야지. 아, 물론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장모님한테 대놓고 자동차 바꾸게 돈 보태달라고 그랬나?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 나는 돈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받을 생각이 없기는 도움받고 싶어서 모르는 척 말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철없는 줄은 몰랐어. 아무튼 차 바꿀 생각하지 마. 또 엄마가 돈 보태주신다고 해도 절대로 받지 말고. 알겠어? 아니, 그래도 어른이 주시는 건데. 절대로 받지 말라고. 알겠어? 얼른 대답 안 해? 알겠어. 엄마에게 뭐라도 떨어질까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남편에게 저는 큰 소리 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저 몰래 돈을 보태주시려고 하거든 절대로 받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놨죠. 나 몰래 돈 받았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말입니다. 제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힘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 입에서 외제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어느 정도 평화로운 나날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제게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슬슬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 씨 따님 맞으시죠? 정순자 씨가 엄마 맞으시고? 네, 제가 딸이 맞는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병원이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사람을 붙잡으며 우리 엄마를 찾았어요. 그 순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두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엄마. 잠을 자는 건지 아무런 미동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엄마에게 다가갔고 엄마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따라서 온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지금 주무시는 건가요? 엄마, 일어나봐. 나왔어. 엄마, 일어나 보라니까? 엄마!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흔드는데 엄마가 안 일어난다고요. 당연히 못 일어나시죠. 돌아가셨으니까요. 간호사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멍하니 쳐다보았죠. 간호사는 한숨을 한번 푹 내쉬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응급실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죽었다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리고 보세요. 우리 엄마 멀쩡하잖아요. 어디 다친 것도 없는데 돌아가셨다니요. 보호자님께서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고요. 심장마비요? 그게 무슨...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엄마가 죽었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간호사가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 앞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엄마는 밀린 잠을 자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다시는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니 모든 것이 거짓말 같으면서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겨우 부여잡은 정신으로 남편에게 전화했고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병원에 도착했고 역시 저처럼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 정신 놓고 울고 있는 저를 안고 다독여 주었어요. 워낙 큰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장례 준비와 진행을 거의 남편이 알아서 해줬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매 순간은 시체처럼 멍하니 빈소를 지켰고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세아가 괜찮니? 아휴, 괜찮기는.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그 사이에 몰골도 말이 아니네. 그나저나 사부인은 어쩌다 돌아가신 거라니? 마트에서 장 보시다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급차에서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그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자고. 참, 사부인 보험은 들어놓으셨나? 네? 보험이요? 무슨... 아니다. 우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 마무리되면 그때 이야기하자꾸나. 워낙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엄마의 장례를 다 치렀고 아버지가 계신 봉안당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빠를 그리워하셨는데 이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빠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반송장처럼 지냈는데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많이 걱정하며 챙겨주었죠. 그리고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집에 오셨습니다. 힘든 일 치렀는데 잘 있는지 걱정되어 겸사겸사 들리신 듯 했고 아무래도 제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 남편이 어머니께 연락하여 상황을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야 그냥.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을 챙겨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래도 털고 일어나기까지 좀 걸릴 것 같아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죄송한 거 알면 이제 그만 마음 추슬러야지. 언제까지 보내드리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거니? 너 이런다고 사부인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야지. 정리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닌데. 내 사부인 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네, 안 그래도 남편이랑 엄마 집에 가서 짐 정리하려고요. 그래? 그럼 그 집은 어떻게 처분할 거니? 그 집 전세 아니고 자가였잖아. 값이 꽤 될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집 정리하고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아. 이 집은 정리하고. 아니요, 엄마 집을 처분하려고요. 엄마 흔적이 있는 곳이라 계속 생각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 하긴 아무래도 이 집보다는 그 집이 더 비싼 값을 받겠지. 참, 내가 장례식장에서 더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사부인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놓은 보험 있으시지? 네,
보험 있기는 한데 그건 왜요? 보험금이 얼마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꽤 될 거예요, 아마. 엄마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셔서. 그런데 이건 왜 물으세요? 아니, 그냥 사람 죽으면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가뜩이나 정신도 없는데 잘 챙겨 쓰려나 싶어서 그러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옆에 남편도 있고 잘 챙겨줘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또 옆에서 널 얼마나 살뜰히 챙겨주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 정도로 끔찍이 챙기는 남편 없다.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 집 처분한 돈에 보험금까지 합하면 큰 돈이잖니?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이왕 큰 돈 생긴 거, 그 돈에서 조금만 우리 아들한테 쓰는 건 어때? 어차피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정한 건 아니잖아. 네? 그게 무슨... 아니, 나중에 어디에 쓸지 생각할 텐데 이왕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잖아.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차 바꾸는 데 쓰면 어떨까 싶어. 나도 보다시피 차가 좀 오래되긴 했잖아. 곧 있으면 바꿀 때도 됐고 이왕 바꾸는 김에 외제차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며느리 생각은 어떠니?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생긴 돈을 뭘 하자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제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어머님과 저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 자기야, 진정해. 몸도 안 좋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지금 당신 힘드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미리 계획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 힘든데 되려 신경 쓸까 봐 말을 못했는데 오래된 차라 그런지 요즘 장고장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걱정하시는 말씀이시지. 또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 차 바꿀 때 돈 보태주신다고 했잖아.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렇게라도 보태주신다고 생각하자.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소리야? 뭐? 이렇게라도 보태준다고 생각하자고?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한동안 외제차 소리 안 하길래 마음 접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야? 기회만 엿보다 우리 엄마 보험금이랑 집값으로 차 바꾸면 되겠다 싶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소리라니?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어. 갑자기 엄마 있고 힘들어하는 나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아니, 뭘 또 그렇게 말해. 내가 무슨 엄청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솔직히 자기도 그때 들었잖아. 장모님이 차 바꿀 때 돈 보태주시기로 한 거. 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왜 소리를 질러? 그러게. 아니, 우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넌 왜 이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니? 누가 보면 우리가 너한테 큰 잘못한 줄 알겠다. 어머니, 이건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막말로 사부인 돌아가신 양반 아니냐.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지. 그 많은 돈 내가 싸질머지고 살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필요한 것에 사용할 계획 세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리고 우리 아들 말대로 살아계셨을 때 돈 보태주신다고 하셨다며. 비록 돌아가셨지만 사부인 보험으로 차 바꾸면 어쨌거나 사부인이 돈 보태주신 걸 아니겠어? 너 지금 이렇게 화내면서 우리 이상하게 보는 거 사부인이 하늘에서 보시면 나처럼 똑같이 속상해하실 거다. 언제까지 질질 짜면서 힘들어할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주변 사람만 힘들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늘에서도 편히 쉬실 거 아니야. 너 그게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 안 되니? 그 많은 돈 일부 중에 겨우 차 좀 바꿔달라는데 그렇게 내 남편 기를 죽이고 싶어?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 길 막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화내는 제가 이상한 건지 저 사람은 철이 없어서 그런다 쳐도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안 되시죠. 외제차 생각하는 남편 혼내지는 못하실 망정 똑같이 외제차 고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철이 없긴 뭐가 없어. 너 그동안 우리 아들 철부지라고 생각했니? 어쩜 하늘 같은 서방은 완전히 무시해도 청도껏 해야지. 내 남편이 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차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외제차로 바꾸는 거 찬성이다. 이참에 나도 아들 덕으로 외제차 한번 타보자꾸나. 잘 나가는 내 동창들 보면 외제차 타고 잘만 지내던데 난 그러면 안 돼? 내가 받는 돈 어차피 나중에 사용할 돈이고 지금 차도 나중에 바꿀 거잖아? 미리 좋은 거로 바꾸자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동창들처럼 외제차 타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라고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뭐?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 다 했냐? 아무리 상을 당했다고 해도 너 버릇없게 구는 건 용납 못해. 아들이나 어미나 생각이 똑같구나. 하긴 그 어미의 그 자식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지. 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난 이 시간 이후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테니까 귀한 아들 도로 데려가요. 험한 꼴 보기 전에. 뭐? 이혼? 이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이혼 소리래? 이 미친년이 정말 어미 잃고 불쌍해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마구 흔드셨어요. 나한테 막말한 것도 분이 안 풀리는데 감히 손까지 대다니.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만 놓아버렸습니다.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고 바닥으로 밀쳐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엉덩이를 쿵 하고 찌으시더니 드러누우며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죠. 이게 노망났나? 아무리 미쳐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너야. 그리고 너도 곧 저 세상으로 갈 건데 외제차는 뭔 외제차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당신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밀치자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넌 닥쳐. 장모님 보험금으로 차 바꾸려는 이 찌질한 새끼야. 당장 내 집에서 내 엄마 데리고 꺼져. 저는 초인적인 힘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밀치며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과 짐을 문 밖으로 다 던져버렸죠. 광기 어린 제 모습에 겁을 먹은 건지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라졌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치던 저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차분해지더군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기 전이기도 하고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추가로 이혼의 책임을 남편과 시댁에 물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했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받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지만 뭐든 다 해야 제 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집을 팔게 되었어요. 집을 살 당시 남편의 돈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봤자 2천 조금 넘었죠.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배알이 뒤틀린 저는 그냥 주기 싫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줄 돈을 연식이 오래되어 촌스럽고 볼품없는 중고 외제차 한 대와 바꿨습니다. 차를 받자마자 바로 남편 집 앞에 그 차를 세워놓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이혼 선물을 준비했어. 아직 이혼 소송 중이지만 곧 이혼하게 되면 정말 끝인데 그놈의 정이 뭔지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더라고. 이혼 선물은 내가 그토록 노래 부르던 외제차야. 앞으로 이 차 끌고 어디 한번 폼나게 살아봐. 뭐? 외제차? 정말? 제 말을 듣고 외제차란 말에 놀랐는지 신이 난 목소리를 한껏 누르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차키를 우편함에 넣어놓을 테니 내려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집에서 바로 나왔는지
편한 옷차림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바로 우편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이게 뭐야? 차 키가 왜 이래? 열쇠네? 이거 맞아? 그거 내 차 키 열쇠 맞아. 저기 세워진 회색차 보여?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외제차. 어때? 이제 내 한이 좀 풀리지?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저게 무슨 외제차야? 아니, 외제차 맞긴 한데 딱 봐도 오래된 고물이잖아. 고물이라니. 내가 좋아하는 외제차인데. 그리고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 수준에는 저 정도의 차가 딱 어울려. 내 수준에 맞는 걸로 고르느라 내가 좀 힘들었다. 아, 맞다. 차주랑 직접 거래한 거라 명의 이전하는 거 잊지 말고 남은 돈은 내 외제차 안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보고 그럼 법원에서 봐. 저는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미련 없이 뒤돌아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 무시하고 출발했어요. 집에 온 이후에도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다 차단하고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이혼 소송 마무리되면 집 처분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곧 정리될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 제 행복 바라고 계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제 인생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제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